저는 서울에 사는 70세 김소녀입니다.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왜 나는 예전처럼 친구들과 편하게 웃을 수 없을까? 어느 날 문득 친한 친구한테 톡을 보냈는데 읽고도 답이 없더라고요. 기다리다 답답해서 전화를 했더니 요즘 좀 바빴어 하면서 멋쩍게 웃기만 하더군요. 옛날 같으면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떨었을 사람인데 요즘은 그 웃음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쿡쿡 아프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옆에 있던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혼잣말이 많아졌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 친구가 하나둘 멀어지는 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본 잡지에서 이런 글귀를 봤어요. 우정을 깨뜨리는 건 사건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대화 속 무심함이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 무심함으로 친구 하나를 멀어지게 만든 건 아닐까 싶더군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중년 이후 친구와 멀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꼭 피해야 할 말들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 나아가 당신의 남은 생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반대로 이걸 모르면요. 관계는 천천히 멀어지고 그 외로움은 결국 내 삶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 외로움은 절대 단번에 오지 않아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로 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한 번은 동네 친구랑 오랜만에 커피를 마셨는데요. 제가 괜히 자식 자랑을 좀 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며칠 뒤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좀 서운해하더라. 요즘 기분이 많이 가라앉았대. 아차 싶었죠. 그 한마디가 친구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던 거예요. 저는 그냥 기쁜 마음에 얘기했을 뿐인데 상대에겐 상처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내가 무심코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말들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사이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그 친구와의 소중한 인연을 지켜줄 열쇠가 어쩌면 바로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지만 가장 위험한 첫 번째 말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식 자랑이에요. 사실 저도 이걸 몰랐을 땐 그냥 좋은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딸이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든지, 사위가 어디 대기업에 들어갔다든지. 그럴 때마다, 야, 우리 딸 진짜 잘 됐지? 하면서 웃으며 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 순자가 전화를 끊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소녀야, 너희 애들은 늘 잘 돼서 부럽다.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어.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나는 그냥 기쁜 마음에 너무 친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야기한 건데. 그게 친구에겐 위로는커녕 더 큰 허전함이었구나 싶었어요. 심리학자들 말에 따르면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말일수록 더 비교하게 된다고 해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식이 곧 자존심이고 남은 인생의 기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 이야기는 내 자랑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마을회관에서 같이 봉사하던 윤자 언니랑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그날도 무심코 말했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제주도에 별장 하나 샀대. 그랬더니 언니가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윤자 언니, 아들 부부가 요즘 많이 힘들대요. 작은 방 전세로 겨우 옮겼다나 뭐라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내가 했던 말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가슴이 찔렸어요. 그 뒤로 저는 대화의 방식을 바꿨어요. 자식 자랑은 해도 아주 짧게.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분이 좀 좋았어. 근데 너는 요즘 어때? 이렇게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잠깐 제 이야기를 꺼낸 다음 다시 친구에게 공을 넘겨요. 이걸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자랑을 반가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단지 본인의 처지와 비교돼서 마음이 쓰일 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진짜 친구끼리 그런 말도 못해. 그런데요,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도 지금의 마음은 그때와 다르거든요. 가족도 때론 배려가 필요한데, 하물며 친구는 더 조심해야죠. 배려 없는 진심은 결국 독이 되니까요. 결국 저는 알게 됐어요. 자식 자랑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축복 속에 간직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걸요. 특히 관계를 오래오래 이어가고 싶다면 말이죠. 그럼 이제 친구 사이를 어색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하는 돈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겪어보면 마음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자식 자랑 다음으로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건 단연 돈 이야기입니다. 돈 얘기는 애매하고 민감하고 오래 남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우리는 자꾸 꺼내죠. 특히 오랜 친구 사이에는 더더욱 경계심 없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 친구인 영숙이랑 둘이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죠. 영숙아, 너도 이번에 저축은행 정기예금 들었니? 이자율 괜찮더라. 영숙이는 말없이 웃었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그때는 왜 그리 말이 없었나 싶더니 나중에 들으니 영숙이네는 아들 결혼 자금에 손을 대느라 통장에 거의 돈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자랑처럼 들렸던 거죠.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다는 현실을 찌르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돈이라는 건요. 같은 금액이라도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요. 누군가에겐 여유의 상징이지만 누군가에겐 죄책감이자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괜히 나는 이만큼 벌어. 요즘 투자는 어디가 좋더라. 이런 얘기가 무심히 툭 던져져도 듣는 사람은 그 말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중년 이후엔 경제 상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연금 받는 친구도 있고 자녀에게 의지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아직까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분도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돈 이야기는 자칫 관계를 위와 아래로 나눠버립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그런 말도 하셨어요. 누가 어디 빌딩 샀다더라. 누가 자녀한테 1억 줬다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집에 와서 괜히 우울해져.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자식한테도 괜히 미안하고. 그게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돈 이야기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엔 이렇게 해요. 돈 얘기를 할 땐 구체적인 금액은 절대 말 안 해요. 요즘 장보기가 참 부담돼 정도로만 얘기하죠.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감정을 중심으로 풀어요. 내가 이번에 이걸 배우면서 참 뿌듯하더라. 이런 식으로요.
돈이 중심이 아닌 경험이나 감정이 중심이 되면 듣는 사람도 덜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돈 얘기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거냐고 물으실 수도 있죠. 물론 꼭 해야 할 상황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 도움이 필요한 경우요. 그럴 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건 선물이야 하고 도와주는 게 오히려 서로 편해요. 갚을게, 기다려, 이런 말은 서로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관계 속에서 돈 이야기는 정말 조심스럽고 가끔은 너무 솔직한 말보다 애매하지만 부드러운 말이 관계를 더 지켜주기도 해요. 우리는 친구와 이자율을 맞추는 사이가 아니라 마음을 맞추는 사이니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자주, 너무 쉽게 꺼내지만 의외로 상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야기. 바로 건강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참 조심스러워요.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화 주제 중 하나가 건강 이야기죠. 어디가 아팠다더라,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받았다더라, 요즘 혈압이 어떻다더라. 처음엔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그게 반복되고 길어지면 어느 순간 듣는 사람이 지치기 시작해요. 사실 저는 이걸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예전에는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친구한테 털어놨어요. 요즘 다리가 저려서 잘 못 걷겠어. 병원 가니까 무릎, 연골이 다 닳았대. 약을 바꿔야 하나 걱정이야. 이렇게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명자가 말끝을 흐리며 그러더라고요. 소녀야, 너 얘기 들으면 나도 덩달아 아픈 기분이야. 그 말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위로를 바랐는데 친구는 피로감을 느꼈던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노시보 효과라고 부른다더군요. 부정적인 건강 정보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듣는 사람도 실제로 몸이 아픈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 이야기가 걱정이 아닌 감정 감염으로 작용하는 거죠. 말로는 그랬구나 하면서도 속으로는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닐까 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감정은 더 쉽게 전염됩니다. 한 번은 제가 동네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윤자 언니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반가워서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죠. 그런데 그날 제가 한참 동안 허리 통증 얘기를 꺼내고 병원 치료 과정이며 약 이름까지 줄줄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윤자 언니가 나중엔 나도 요즘 어깨가 아픈데 괜히 더 찝찝해지네 하면서 피식 웃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니랑 편하게 얘기 나눈 게 아니라 아픈 얘기로 언니 마음까지 무겁게 만든 건 아닐까 하고요. 그 후부터는 건강 이야기를 할 때 기준을 정했어요. 첫째, 병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 과거형으로 짧게. 지난주에 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좋아졌어. 이렇게요. 둘째, 건강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무겁게 하지 않기. 요즘은 하루 20분씩 걷는 게 참 좋더라처럼 관리 이야기로 바꾸는 거죠. 셋째, 꼭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병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혹시 너는 이런 증상 있었니? 병원에선 뭐라 그러더라 하고 조언을 구하는 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도 있겠죠. 진짜 아픈데 어디 말도 못하나요? 맞는 말이에요. 아플 땐 당연히 마음 털어놓을 곳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말이 내 감정을 덜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전달되면
그건 관계에 금이 가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젠 아픈 이야기보다 이겨낸 이야기, 변화된 이야기, 그리고 지금 내가 해보려는 작지만 긍정적인 시도들을 친구와 나누려고 해요. 그게 훨씬 듣는 사람도 편안하고 나 자신도 기운이 나더라고요. 어떤 지혜로운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수록 말은 무게가 아니라 온도를 담아야 한다. 건강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이가 따뜻함을 느끼게 해야지 걱정과 불안을 끌어안게 해선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건 정말 누구나 한 번쯤 해봤고, 그 순간엔 절대 티가 안 나지만, 나중엔 관계에 큰 상처를 남기는 말입니다. 바로 험담입니다. 이건 단지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입이 먼저 늙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말수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젊을 땐 무심코 던진 말도 금방 잊고 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 하나하나가 사람 마음에 깊이 박히거든요. 특히 험담은 참 위험해요. 그 자리에서는 통쾌하고 가까워진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명자 언니랑 같이 국밥을 먹게 됐어요. 오랜만이라 반갑고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던 중에 동네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명자 언니가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너 그 이야기 들었어. 옆집 순이 아들 요즘 회사에서 잘릴 위기래. 근데도 멀쩡한 척 다니고 다닌다더라. 저는 그냥 정말 하고 넘겼지만 속으론 살짝 불편했어요. 왜냐면 그 순이가 제 친구기도 했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국을 데우며 생각했어요. 명자 언니가 순이 얘기를 저렇게 할 정도면 내 얘기도 다른 데서 하고 다니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 한켠이 싸늘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명자 언니랑 만나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말은 해도 속마음은 안 열리게 되고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공범 심리라고 해요. 험담을 함께 나누면서 잠깐은 친밀감이 생기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불신도 생긴다는 거죠. 제가 저 사람 욕할 정도면 내 얘기도 하고 다니겠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으니 결국 그 관계는 스르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요. 처음엔 그냥 맞장구 치고 말지만 나중엔 저 사람 입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더 이상 비밀도 진심도 나누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누가 험담을 꺼내도 화제를 돌리려고 해요. 그래도 그 사람 작년에 어머니 간병할 땐 참 정성스럽더라. 이런 식으로요. 한마디라도 좋은 점을 얹으면 그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대화를 바꾸는 건 때로 말솜씨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와요. 때로는 침묵이 더 큰 방패가 되기도 하고요. 굳이 반박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혜롭게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나이가 된 거죠. 물론 이런 말도 있죠. 친한 사이에 뒷이야기 좀 할 수도 있지 않나?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걱정돼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의도보다 분위기예요. 듣는 사람이 그걸 걱정으로 느낄지, 깎아내림으로 느낄지는 전적으로 말투와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없는 사람 이야기보단 눈앞의 사람 이야기에 집중하려고 해요. 내 앞에 앉은 이 사람의 안부, 표정,
요즘 하루하루가 어떤지 그걸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로운 이는 남의 말보다 옆 사람의 마음을 듣는다. 험담은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삼키고 대신 따뜻한 말을 꺼내는 건 어렵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건 말보다 더 무거운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너무 많은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려다 결국 스스로 지치는 이유. 관계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꽤 흘렀네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친구 하나가 조용히 마음을 닫은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마음 나눌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소중한 연결 하나하나가 귀하고 귀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꺼내고 너무 늦게 후회하지요. 말은 참 편리한 도구이지만 때론 가장 예리한 무기가 되기도 해요.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생채기를 내고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라는 말로 그냥 지나치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건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꺼낸 그 말이 그날 이후 친구의 연락을 멈추게 만들진 않았는지, 내가 기분 좋아서 한 자랑이 누군가에겐 비교와 허탈함으로 남지 않았는지.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누가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로 판단된다. 참 맞는 말 같아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했다면 그 말은 지혜였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건 그저 소음이었겠죠. 저는 이젠 말수가 줄었어요. 대신 듣는 시간이 많아졌죠. 듣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서 느끼게 된 게 있어요. 진짜 친구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나도 그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말보다 마음을 남기는 사람, 말로 이기지 않고 관계를 살리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한 번의 손길이 이 할미한테는 큰 응원이 된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도 저런 실수했었지 싶은 순간이 있었다면 늦기 전에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안부 문자라도 먼저 건네보세요. 관계란 멀어진다 해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줄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욱 단단하게 지켜야 할 또 다른 삶의 지혜를 나눠보려 해요. 그럼 그때 다시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